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관세를 더 매겨야 제소를 했고 제소를 2016년에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월풀사가 세이프가드를 다시 청원했고 올해 1월에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그렇습니다. 철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 미국 철강업계에서 제소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7건의 반덤핑 관세가 한국산에 매겨졌습니다. 한국의 대북 기조는 정권마다 달랐지만 이런 두 품목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지속됐습니다. 특히 철강을 겨냥한 이번 권고안도 지난해 4월 갓 취임한 트럼프의 지시로 이뤄진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중국과 한국이 타깃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의 일인 거고 한미 FTA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트럼프 후보 시절에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FTA는 재앙이라는 발언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공약을 했습니다. 취임 뒤인 지난해 3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낸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협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혹은 종료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현재 펼치는 보호무역주의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길게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훨씬 전부터 자유무역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창 그 비즈니스맨 시절부터.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오랜 신념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럼에도 유독 한국에게만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수출 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내린 조치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게 90% 이상이었고 한국이 대상인 게 80% 이상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제조업인데 미국 산업 경쟁력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추세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가전 같은 한국의 10대 수출품에 대해서 미국이 내린 조치가 클린턴 정부의 62건, 오바마 정부에서 1,274건입니다. 16년 만에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타깃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수출품에 신경을 계속 써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아주 훨씬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협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과제를 현 정부가 안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오복민심은 어디서?라고 잡았습니다. 예, 뭡니까 이게?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는 오복하다라는 민심이 있는데 혹시 아냐라고 하자 임 비서실장이 못 들어봤다고 하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오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복하다. 예. 안보는 굴복하고 경제는 항복하고 정치는 보복하고 적폐는 방복하고 약속은 번복한다. 꼼꼼히 여론을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웃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예. 사실 오복민심이란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봐서 검색 엔진으로 좀 찾아봤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오늘 이후에는 나올 수도 있겠군요. 예. 예.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쯤에 한 극우 성향이 강하고 약자 비하 등을 많이 해왔던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지난해 10월쯤에 나왔고요. 이 나온 글이 일부 트위터와 그다음에 저 커뮤니티에서 몇 번 극히 좀 적게 회자된 바 있습니다. 예. 뭐 임비서 실장이 들을 수 있었던 민심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극히 적은 공간에서 그쪽 안에서만 회자됐던 건데요. 예, 예. 그래서 오복 민심만 놓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에서 극히 일부의 주장을
민심이라고 좀 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론은 우리 편이다라는 얘기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종종 해온 바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자영업자 지지율이 처음에는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민주당과 4배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뒤집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소의 여의도 연구소 자료다라고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홍 대표가 종종 민심이 바뀌었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랑스러운 매형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매형을 얘기합니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매형인데요. 아, 그 판사분. 예. 예. 오늘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한 정영식 판사가 본인의 사촌 매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인척 관계가 뭐가 어떻다고요? 예? 그래 맞아요. 사촌 매형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친매형이거나 친형이었으면은 이건 무슨 예. 예,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김진태 의원의 이종 사촌 누나가 있는데 정영식 판사가 이 이종 사촌 누나와 결혼해서 사촌 매형이 되는 겁니다. 예. 김진태 의원은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예. 오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정영식 부장판사가 본인은 자랑스러운 매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뭐 아무튼 그런 판결을 내린 사촌 매형이 자랑스럽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사촌 매형 되는 정 판사는 그러한 자랑스러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뭐 그건 취재 안 해봤겠죠. 예, 그건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 친인척 관계를 몇 번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본인이 아무튼 뭐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한 셈이 됐군요. 예,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물론 친인척 관계라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오늘 법원행정처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정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정 판사에 대해서 여론의 비난,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을 선고해야 되는 여론의 비판이 좀 과도하다라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은 법사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본인의 친인척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법사위원장의 자격입니다. 예. 예, 오늘 법사위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의원이 충돌을 했습니다. 예.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지금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그리고 검사 외압에 대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워낙 또 서로 티격태격이 좀 심하죠. 예, 최근에 여러 번 충돌을 예. 했습니다. 오늘 충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오전에 보셨겠지만 법사위 질의 자체, 운영 자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의원이 아니라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두 사람은 이전에도 질의 순서를 놓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박범계 의원이 주장하면서 저렇게 이제 몸싸움에 일촉즉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이 퇴장한 뒤에 권성동 위원장은 좀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관련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운영위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과잉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 하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특히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는 곽상도 의원의 경우 일부 검사들이 과잉 수사를 하게 되면 청와대가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라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데요. 뭐 원칙적으로는 틀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임종석 실장은 개별 사건에 검찰의 수사 지휘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여야가 크게 다투는 것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과제인 그 검찰 개혁 문제 등에서 예.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을의 눈물 2부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1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뽑혔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을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대안까지 충실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처럼 쌀쌀합니다. 밤부터 중부지방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모레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팩트 체크 팀이 나와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다룬다고 합니다. 안나경 앵커와 오대영 기자가 같이 하죠? 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처음 보는 인턴 학생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뭐죠? 김하늘입니다. 네. 디지털 뉴스룸에 인턴 학생으로 들어온 거죠. 네. 어떤 일을 맡게 되나요? 크리에이터 팀에서 이제 그 디지털 소셜 스토리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공은 뭔가요?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쪽으로 많이 배운 모양이죠? 그 다전공이 문화 콘텐츠 학과라서 네,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만두고 나간 나누리 인턴 학생은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그랬는데 김하늘 학생은 굉장히 말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야무진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땀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땀이 줄줄줄 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가서 손 씻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나누리 학생이 야무지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혹시 보고 있다면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안나경 앵커와 오대영 기자와 함께 팩트 체크 팀의 소셜 라이브 오랜만에 다시 또 보게 되는군요. 네. 어떤 얘기를 아까 제가 잠깐 예고해드렸는데. 예. 예. 가짜뉴스 처벌 가능한가라는 내용이고요. 예. 그 전에 저희가 그 평창 올림픽 때 했던 가짜뉴스를 한번 세보니까 8개 정도 되더라고요. 올림픽과 관련한. 네. 예. 한 달 동안 8이면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4번 하니까 한 절반,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를 그냥 평창 올림픽 그렇죠. 가짜뉴스로 예. 해왔던 셈인데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도 다 커버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네.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 예. 뭐 연휴 중에는 뭐 가면, 김일성 가면과 예. 관련된 가짜 정보도 있었고요. 예. 뭐 다 했다면 아마 한 달도 채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아직 법이 올라가 있기만 완비가 하고 안 돼 있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예. 왜 가끔 저희가 예를 들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뭡니까 벌금이 많고 그렇다면서요? 네, 그거 방치하면 660억 원 정도를 아유. 누가 방치하면? 정보통신 사업자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를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려야 됩니다. 거의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죠?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왜 그렇게 안 하지? 지금 올라온 법안들 제가 갖고 왔는데요. 예. 꽤 많이 왔는데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2건이 발의가 돼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예전에 발의된 게 있는데 예. 아주 센 게 이제 결국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정도까지는 뭐 겁을 안 먹을 것 같은데. 네.
라고 돼 있고 사업자에게도 한 3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 물리는 정도. 그것도 우리 포털의 규모로 봐서는 겁을 안 먹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통과가 되더라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법을 통과 못 시키는 것도 또 좀 답답하고.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예. 아무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뭐 가끔 또 언론사라고 해서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오보와 가짜뉴스는 물론 다르긴 하지만 다릅니다. 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더라도 언론사든 아니면 어떤 존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해서 내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지금 법안들을 보니까요. 예. 가짜뉴스를 거짓 정보, 거짓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성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할 얘기를 제가 가운데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할 얘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냥 마무리까지 하고 갈까요? 그럼 좋죠. 농담이었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 벌써 3주 만이에요. 네, 근데 진짜 정말 그냥 빈말이 아니라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뭐가 남아있는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일단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거잖아요. 먼저 평창올림픽 관련한 가짜뉴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건을 다뤘습니다. 네. 다루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8건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안나경 앵커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셜라이브 할 때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면 1월 10일자 북한 대표단 지원이 안보리 결의 위배다. 라는 식의 이제 가짜 정보들이 돌았죠. 그러니까 현금 지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위배 소지가 있지만 체류비 지원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고 대신 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본 거는 대표단이 내려오는 경로 같은 것도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항공기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따로 짚어드렸는데 어쨌든 안보리 결의 위배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이사 조치나 이제 대북 미국의 이제 독자 제재 때문에 고려 항공이 못 오거나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항공기가 못 오게 돼 있는데 그 제재들을 일시적으로 풀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뭐 결의를 위배하거나 제재를 위배한 적은 나타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월 16일자인데 평창올림픽 경기장에 태극기 반입이 금지되냐.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다 화면으로 보셨죠. 태극기가 정말 많이 펄럭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저는 저희가 그것만 봤어요. TV 보면서 개회식 할 때 태극기 언제 들어오나는데 시작 때부터 들어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애국가도 울려 퍼져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IOC 헌장에 나와 있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꽤 많은 이메일과 항의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정부가 북한을 위해서 사실상의 평양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정부다라고 해서 항의를 꽤 많이 받는데 제가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한번 시작만 해봐라. 개회식만 열리면 모두가 끝난다. 한 방에 끝난다. 그건 아주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 뒤에도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태극기 없어졌다. 태극기 그렇게 많은데 있습니다. 세 번째. 네, 22일자 1월 달에 단일팀 양측 COR이 북한 국호냐 지원 한번 했었죠. 네, COR 이거는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 잘하시는데요. 역시 아닌가요? 네, IOC 중재로 만들어진 거고 북한 국호는 따로 있잖아요. 세 글자. DPRK인데 PRK라고 맞습니다. 쓰고. 기억력 좋으시네요. 저는 한 달 지나서 좀 까먹었어요. 네,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1월 22일자 얘기였고 23일자에는 IOC 대변인이 등장한 가짜뉴스인데 이게 IOC 대변인 얼굴과 외신 자료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비판했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IOC에 또 연락했잖아요. 맞아요.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다. 우리 팀이나
대변이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없다. 네. 날조다. 네. 날조의 방점, 날조. 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로 나와 있었던 스위스 네. 언론사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데였잖아요. 존재가 없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때는 뭐 3일 연속했네요. 그러게요. 인공기 소각으로 김정은 명예훼손 수사. 이건 북한이 그 내려오면서 네. 내려오고 나서 이제 그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열었을 인공기 때. 태우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 명예훼손으로 수사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지났잖아요. 수사하나요? 맞아요. 아니죠. 한 달만 지나면 다 나옵니다. 네,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걸로 결론이 그럼요. 났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한반도기 조충련이 만들었다. 이것도 저희가 이거는 네, 네. 저희가 백과사전을 고치는 예. 네, 두산백과. 그러니까요. 예, 두산백과에서 고쳐줬습니다만 고치기 전 걸 저희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유니폼을 인공기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것도 거짓 정보였고 우리나 북한이 관여한 게 아니고 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이제 네. 우리 둘한테 제안을 했고 네. 남과 북이 그걸 받아들인 네.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국제 연맹에 저희가 그래픽까지 받아가지고 도안. 유니폼의 도안까지 맞아요. 보도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다 이제 드러나는 가짜 뉴스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림픽 기간에 평창에서 그 개고기를 판매를 안 하면 네. 그 개고기 집에게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내용도 지난번에 한번 다뤘죠. 아니었죠. 네. 아무튼 지나고 나니까 뭐 다 허탈한데 네, 이거는 너무 금방 가짜뉴스인 게 금방 시간만 지나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네. 쪽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짜뉴스 처벌 가능하냐 이걸로 가야 되는데 결론은 네.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건 그런 내용보다도 제가 오늘 정말 바빴습니다. 오늘 맞아요. 팩트체크의 아이템이 거의 오후 4시 가까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팩트체크. 네, 오전에 홍준표 대표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발언들이 있어가지고 취합해서 정리하느라고 아이템 정리를 4시쯤에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 마감하고 뭐하고 하다가 소셜 라이브 준비를 많이는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근데 아주 네 역시 충실하게. 오디오에서 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뽑아왔는데 네. 여러 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걸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네. 이게 다 뭘까요? 이게 이제 다 법안이에요, 법안. 법안인데 이름들이 다 비슷한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17인의 그 명단이 나와 있죠. 민주당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자유한국당인데 이응권 의원 대표 발의로 이렇게 의원들 들어 있습니다. 12명이 같이 네.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그 가짜뉴스 관련된 법안인데 네. 처벌과 관련한 법안들인가요? 처벌과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리하는 건데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뭐 나경원 의원, 민경욱 의원, 김성태 의원도 포함해서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 그리고 국민의당 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법안 발의는 했는데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막아야 된다라는 게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의 안에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 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된다. 자유한국당 아니죠. 가짜 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다. 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보다 더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가짜뉴스의 개념이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경제 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내용인데 거짓임을 알면서도 만들어내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형식이에요. 형식은 언론 보도인 것처럼 뉴스의 형식을 띄워야 된다. 네, 뉴스 형식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퍼나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언론 보도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에서는 가짜 뉴스로 보지 않는 거고 인터넷 댓글 중에도 악성 댓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법에서는 그 뭔가 이렇게 강제력을 둘 수 있는 가짜 뉴스의 범주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죄송합니다. 1000만 원. 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3000만 원의 과태료까지를 물릴 수 있다라는 건데 좀 너무 낮은 건가요?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 다 벌어지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 가짜 뉴스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속았다라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잖아요. 네. 그 피해를 주는 게 이번에도 보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평양올림픽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평화올림픽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나 아니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평화적이지 않고 평양적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한 사례도 부끄러운 있고. 일이죠. 네. 그래서 IOC에 그 이메일 보내거나 연락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맞아요. 아니 한국 언론은 한국의 팩트 체크는 왜 맨날 그런 걸 자꾸 물어볼까? 얘네는 그게 되게 가짜 뉴스가 많은가 보다라는 그러니까요. 인상을 IOC한테 줄까봐 제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제살 깎아먹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김일성 가면 논란 이런 것도 결국 국익의 훼손이잖아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 굳이 필요 없는 하나의 잘못된 보도가 남북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건 결국 국익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가 단순하게 그냥 한 번 누구를 속인다는 개념을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득 궁금한 건 네. 예를 들면 이런 가짜 뉴스가 있다고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느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경제 정치적인 이익과 관련한 목적성이 이거는 어차피 있다거나.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되죠. 제가 만약에 안나경에 그 가짜 뉴스를 막 뿌렸어요. 네. 그러면 제가 신고했어요. 네. 경찰에 갑니다. 네. 그럼 경찰에서 이제 안나경 앵커가 뿌린 가짜 뉴스를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런 수사하는 것들을 거죠. 해서 가짜 뉴스에 해당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보고 예, 예.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뭐 이런 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고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됐어요. 거의 안 지지부진한 돼서 상태죠. 빨리 이것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맞아요. 한 목소리로 가짜 뉴스를 지금 다 신고받는다, 제보받는다라고 그 신고 얘기하는데 센터가 네, 다 있지 있어요. 않아요? 다 있어요. 근데 법안도 다 있잖아요. 근데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팩트체크는 논의도 안 열심히 해야죠. 되는데 처벌 수위를 수정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요걸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고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뭔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기대되는데요. 이게 저는 이걸 가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짜 뉴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범주라면 가짜 뉴스가 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안나경 앵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금강산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옛날 일이죠. 네, 평화의 댐. 86년도. 금강산 그리고 평화의 댐. 네. 그게 뭐냐면 1986년도에 북한에서 금강산 댐에서 물을 가득 이제 채워놓고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쫙 빼면 서울의 63빌딩. 63빌딩의 중간층까지 잠기게 된다. 네, 맞아요. 이거 유명한 자. 대표적인 가짜 뉴스. 테이프 있나요? 네. 네, 보시죠. 이게 그래서 그때 그래픽이에요. 당시 그래픽은 아니고 이걸 언론사에서 다시 그린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1986년에 설명을 했어요. 자, 북한에서 물을 내려보내면 서울의 이 63빌딩의 이 절반, 50m가량이 잠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라는 이제 정부가 발표가 있습니다. 네.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죠. 네, 이것도 좀 붙여주십시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댐을 건설해야 된다. 금강산에서 물 내려오면 그 물을 막을 수 있는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 1986년이에요. 저는 이때 맙소사. 성금을 낸 기억이 있고 그래. 이때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평화의 댐을 기원하는 포스터를 그렸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팔절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초등학생 때 그때는 많이 왜 이렇게 했던. 막 이렇게 막 악마 같은 걸 많이 그렸는지 눈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래서 평화의 댐 성공 기원 하면 이런 거 상 주고 그랬어요. 혹시 상 받았나요? 상장 받고 그랬죠. 오. 귀 어린이는 평화의 댐 포스터를 우수하게 그렸기에 이 상을 수여한다. 학생들이 다 이거 공부하고 성금 싶다. 냈는데 당시 네. 성금이 얼마 거쳤는지 아세요? 얼마 받았나요? 600억 이상입니다. 600억. 제가 이제 90년도를 기준으로 이런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사이다 하나 요만한 거 사 먹으면 200원이었어요, 당시에. 지금 2,000원이거든요, 네. 편정어는.
10배로만 계산하면 지금 이게 한 6천억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성금 6천억 원 이상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했는데 북한이 물 내려 보냈습니까? 평화의 댐은 건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아니에요. 건설했어요. 공사비 2005년에 네. 완공이 됐습니다. 네. 공사비가 얼마 들었게요? 4천억 원? 네, 4천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보다 이건 사기극이죠. 대국민 사기극. 정부가 이렇게 사기를 쳤던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터무니없긴요. 이 KBS 방송, 성금 방송.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이 누구죠? 네, 모르겠습니다. 아나운서. 아나운서요? 네, 저도 제가 이만할 때였어요. 저는 아닙니다만 안나경 앵커는 아직 네, 저는 안 태어나기 보고. 전. 그래서 이래서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네. 여기도 좀 붙여주세요. 자, 완전 고립된다. 그리고 막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 이거는 흐려가지고. 네, 너무 꽤. 예.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네. 저는 이거 그렸다니까요? 포스터? 상 받았다니까? 성금 냈다니까요? 아무튼.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걸 가짜뉴스라고 명명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경제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성이 있죠. 네. 성립이 되는데. 거짓임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이게 드립니다. 이 86년도인데 네. 93년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씨가 이걸 거짓인 걸 알면서도 지시했다라는 식의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알면서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인 것처럼 꾸민 건 아니고 언론 보도가 됐고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요 3박자가 갖춰지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게 가짜뉴스다 라고 보고 이거는 있고 가짜 뉴스보다 솔직히 더 심각한. 사기죠, 사기. 네, 그냥 사기인 거. 제 성금 상장 없습니다 이제. 네, 상장은 버렸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네. 조금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이제 더 조금 뒤로. 뒤로 가보면 이건 이제 안나경 앵커 알 수도 있어요. 종말설 들어봤어요? 종말설? 네. 92년도에 네. 나왔던. 그때 들었어요? 당시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거는 워낙 이제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장원 기자 들었나요? 92년도면 제가 종말설? 3살 때예요. 휴거설. 휴거설. 휴거. 자, 강버들 기자도 아나요? 아, 다 아는 다 비슷한 세대예요. 네. 네. 최승기 기자도 다 안다 그랬어. 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1992년도의 일입니다. 1992년도에 10월 28일 24시가 되면 종말이 온다. 세상 끝난다. 네. 휴거설이에요, 휴거설. 이게 어디 나왔냐면은 다미선 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때 이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제 세상 끝난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처럼 뭐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한 달 정도 들썩거렸고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재기 열풍. 사재기도 있었고 종말인데 왜 사재기를 하느냐? 근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이 자정을 맞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친구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주무셔가지고 같이 이제 종말을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친구 집에 가서 오늘 세상이 끝나면 친구와 함께 이렇게 마지막을 종말을 맞이하겠다라고 했는데 12시가 지나도 별 소식이 없고. 아, 기다렸나요? 12시까지? 네, 그때 12시에 그리고 TV에서 방송을 했어요. 종말이 되나 안 되나? 네,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당시 안 돼가지고 TV였는지 제가 라디오였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때 방송이 있었어요. 그걸 듣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허탈하게.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사과문인가요? 자 당시 다미선 교회에 사과문이 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용서를 빕니다. 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이런 사과문을 낸 거군요. 그렇죠. 29일 날. 왜냐하면 안 됐으니까 종말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이것도 네. 정말 큰 사기극인데 문제는 지금 같으면 다 팩트 체크가 탁탁탁 이루어졌을 텐데 네. 당시에는 팩트 체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뭐 아니면 너무나 이런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언론의 환경이었거나 네. 여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꽤 오랜 시간 믿었고
돈도 쓰고 노력도 하고 저렇게 밤을 새기도 하고 저처럼 친구 집에 가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하기에는 그냥 사기극인 것 같은. 이것도 사기극이죠. 네. 근데 저도 아마도 어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임을 알면서도 했다라는 점에서는 가짜뉴스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들이 세상을 어떻게 나쁘게 바꿔놓느냐라는 걸 전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것들일 것 같긴 해요. 요즘 세상에서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짜뉴스는 횡행하고 있잖아요. 더 많아지잖아요. 종류도 세분화되고. 저희가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해도 네. 여전히 일각에선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이제 연도를 바꿔서 계속 하겠죠. 내년이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4월 전쟁설. 맞아. 그게 몇 달 전에 3월 전쟁설이라는 가짜 정보가 돌았어요. 그리고 2월 전쟁설. 근데 4월 지나 5월 전쟁설 오거든요. 그리고 6월이면 6월 호국 보훈의 달 6월 전쟁설 또 나옵니다. 그러다 가을쯤 되면 또 9월 전쟁설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뭔가 뭐 진화를 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가짜 뉴스라서 말씀드린 법안들이 빨리 좀 통과가 돼서 네. 팩트 체크를 좀 더 생산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독일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독일이 이런 걸 이제 가짜 뉴스를 게시한 그 정보통신 사업자, 우리로 치면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혹은 페이스북 이런 곳이 그걸 가짜 뉴스인 걸 알면서 지우지 않는다, 방치한다. 그러면 660억 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벌금을 낸 곳이 있나요, 혹시 독일에서?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워야죠. 빨리빨리 지워야죠. 그러니까 뭐든 그냥 조금만 걸리면 660억 원이니까 좀 날리면 안 되니까. 가짜뉴스뿐만이 아니라 혐오성 댓글도 이렇게 그럼요. 하는 거군요. 제가 660억 원. 보면은 독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네. 독일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성 댓글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그 플랫폼에게 벌금을 매긴다. 5천만 유로. 660억 정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우리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누는 개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하겠죠. 유사한데 이제 표현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인데 비슷한. 그와 더불어서 악성 댓글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 맞아요. 이탈리아 사례도 있죠. 이탈리아 사례는 안나경이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8일에 가짜뉴스 신고센터 포털을 개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누구나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경찰이 이제 곧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인데 그 경찰이 이제 팩트 체크를 직접 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데 그렇게 치면은 한국의 경찰, 이탈리아에서 경찰 역할을 오대영 기자가 지금 좋은 표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경찰 생각하는 거죠. 네. 영국은 네. 허위 정보를 위해서 별도 국가안보조직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우리랑 없어요. 비슷한 거 아닐까요? 말은 했는데 네. 참, 좀 느려요. 프랑스도 조금 느려요. 우리는 좀 많이 느린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컷은 이건가요? 오늘의 한 컷? 이분들 어디 계실지 참 저 어린 아이도 있어요. 서 있어요. 울잖아요. 아이 표정이 인상적이에요. 네. 저도 아마 저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안 믿는 것 같네요. 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 내는 아이들. 그러게요. 네. 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오대영 경찰. 경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검증은 계속 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개헌 전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3월 지나고 4월 되면 지방선거 전국이에요. 네. 아마 기상천외한 가짜 뉴스들이 또 횡행할 네. 겁니다. 특정 후보 겨냥해서 혹은 특정 정당 아니면 특정 인물을 겨냥한 굉장히 이상한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그게 가짜인 걸 알면서도 믿고 싶어하는 심리까지 있거든요. 그런 맞아요. 것까지 잡아내기 그러니까 퍼지는 위해서 거겠죠.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쉴 틈이 없겠네요, 팩트체크 팀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짜뉴스 없어질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면 저희는 3주 뒤에 소셜 라이브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집에 가자. 그 성의 왕이 이윤택이었다. 그 세계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 거의 신이고. 시골에 있고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저희가 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남자랑 대화 자체를 잘 안 하세요. 선생님 주변에는 항상 여자 선배님들 있었어요. 시중 든다고 해요. 이은태 선생님이 새벽 5시든 6시든 일어나셔서 하시면 여자단은 일어나서 일어나셨습니까? 물 드릴까요? 밥이 너무 조금이라도 되다. 꼬들꼬들하다. 그러면 밥상이 엎어져요. 그러면은 누룽지를 끓여서 드릴까요? 하면 누룽지 이제. 선생님이 등을 이렇게 닦아달라면 닦아드려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나오실 때 그 젖은 몸으로 나오시지 않게 수건을 딱 대기해가지고 거의 의례적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일로 여겨지는, 나 손이 부었어요 이러면 팔이 주물러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발 주물러드리고 하다가 또 이제 그런 악마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7시 기상에 10시 몇 속도는 내지는 12시, 1시에 연습을 마치고 나면 네네. 그러고 나면 안마를 시작하는데 그게 보통 3시, 4시. 선생님이 아예 더 밑에 있는데 한 조금만 내려가면 성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 손목을 잡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휘휘 돌리시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 안마를 하고 또 꾸벅꾸벅 졸다가 정신 차려서 또 보면 그날 때도 있고, 끝나고 나면 항상 무서운 이야기로 네가 이걸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협박도 받고, 낚시를 하고 이제 영천에 와서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고 있었는데 나한테 왜 그 얘기를 안 했냐, 왜 그냥 이렇게 낙태를 해버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미안하다, 나 정말 너한테 좀 못할 짓을 했다, 미안하다,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틈만 나면 뭔가 기회가 오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살아야 극단을 하고 연출을 하고 작품이 살고, 연희당 거리패가 이윤택 때문에 사는 거지 너희 때문에 사는 거야? 아니잖아.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이 산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산을 없애야 되는 수준이었어요. 네가 또 반항해서 연습에 안 나간다거나 도망간다거나 이러면 늘 배역 같은 게 배제가 되고, 그 선배들이 이렇게 초이스 해가지고 너 안 가면 너는 이상한 아이야, 너 왜 그래, 너 가야 돼, 너 정말 이기적인 아이야, 제 입장에서는 포즈로 다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선별해가지고 넣고, 이 아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다른 아이. 그냥 내가 싫어지고 나는 그냥 도구인 것 같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어느 순간에 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말하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체면을 서로 나한테 걸지 않으면 버티기 너무 힘들거든요. 가슴이 계속 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뭐지? 그냥 계속 가슴이 뛰고 온몸이 막 저릿저릿하게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살아온
독자들이고 자기가 범죄자임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어. 나는 용기 내서 못했지만 누군가 하기를 계속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20대 때 아무것도 몰라서 무서워서 왕이니까 말 못하고 그러지 않고 왕도 잘못하면 벌 받는구나. 그래 이제 영국한 후배들이 보면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걔들이 감히 얼굴을 드러내고 나설 수 있겠어? 나한테 그렇게 꼼짝 못했던, 그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던 애들이 내가 배역을 주면 주고 뺏으면 뺏고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애들이 인식이 깔려있지 않았을까. 목소리가 떨리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얘기를 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사과를 받거나 단죄가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견딜 수 없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서정호사 미투가 터지고 남편한테 그제야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제야. 10년 넘게 이걸 끌어안고 있다가 그 당시 기억이 떠올라서 힘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셔서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단죄 받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도와주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와주세요. 제발.